자, 여러분이 대통령의 머리 모양을 따라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죠. 또 연예인이 공항에서 입은 옷을 따라 입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. 너무도 당연한 얘기겠죠. 그런데 바로 북한에서는 이런 행동들이요,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. 어떤 패션이 문제가 된 건지 영상 보시죠.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방 발전의 새 시대를 알리는 착공의 발파 단추를 누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공장들이 자태를 드러냈다고,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.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통바지, 이렇게 통이 큰 바지인데요. 지금 북한 내 청년들 사이에서는요, 김정은 위원장이 입은 이 통 큰 바지가 유행한다고 합니다. 이미 한국에서는 유행을 넘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입고, 심지어는 저도 저런 모양의 바지가 몇 개 집에 있습니다만, 자, 저 바지를 입은 청년들 무슨 이유로 단속을 하는 거죠?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일종의 왕조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? 지금 김정은이 입고 다니는 옷은 똑같이 따라하면은 저게 이제 단속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인데, 도대체 그러면은 김정은이 어떤 옷을 입을지를 뭐 예상을 하고 다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참 이해할 수가 없죠.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머리 모양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고,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제약이 되는 그런 굉장히 그 왕조 사회에 가까운 국가다, 왕조 국가에 가까운 사회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저희가 뭐 아마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북한에서는 이제 김정은의 자녀, 과거에 이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승계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네. 이름도 똑같이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. 이름에 네. 들어가는 글자도 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, 우리 조선 왕조 때 보면은 그 왕과 이름이 같은 글자를 이름에 쓰지 못했습니다. 네. 희휘라 그러죠. 그런 네. 일들이 지금 2024년 북한에서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. 네.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. 네. 자,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꼭 거쳐간다는 절차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북한 주민들의 계명인데요.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등장한 김주애의 이름도 계명 대상이었다는 겁니다. 그 이름의 철자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. 북한에서 저는 김주애를 김주예로 알고 있었고,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북한에서 애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거든요. 않는 이유는 애가 사랑 애자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걸 조금 촌박하게 보는 분위기가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애를 잘 쓰지 않습니다. 그리고 주예 하게 되면 빛나는 앞날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지만은 주애 하면 그 어떤 결합 의미가 안 오거든요. 인민보안성 주민들을 상대로 주예라는 이름을 가진 대상들의 이름을 고칠 때 대해서 공고해 왔다는 팩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자, 리일규 전 참사,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아니라 김주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태영호 전 의원도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,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, 북한 당국이요, 계명을 권고한 이름에도 김주예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 이름까지 못 쓰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예라는 글자는 이름에 북한에서 쓸 수 없다고 합니다. 이름까지 못 쓰게 하는 건 좀 심하네요. 하기야 바지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. 자, 북한 얘기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. 올여름 북한의 폭우 피해가 굉장했죠. 북한 당국이 그 수해 책임을 물어서 그 지역 간부 수십 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정원에서도 이 관련 동향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김정은 동지께서는 큰 물 피해 방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아 재난적인 상황을 초래하고야만 해당 국가기관과 지방의 일꾼들의 직무태만 행위를 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. 간부들이 이제 그 체제에 많은 환멸을 느끼는 건 뭐냐면,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성, 막 정말 간부들 자체가 언제 목이 떨어져 나갈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게 만들거든요. 간부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내가 언제 목이 떨어지고 온 가족이 멸망할지 모르겠다. 김정은 위원장이 책임자 엄벌을 지시한 것은 알려졌습니다만,
지역 간부들 여러 명을 한꺼번에 처형까지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. 사실 수해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파티하고 기념 행사 했던 건 김정은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이 자강도 당 책임 비서는요,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도의 도지사격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 자강도가 군수 물자가 핵심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군수 물자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서열 30위 정도의 높은 당 간부가 가는 자리인데,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봐가지고 처벌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, 이거는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이유로 지도력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 간부에게 책임을 떠넘는 그렇죠.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어제 또 많은 분들이 긴급 문자 많이 받으셨죠. 북한이 25일 만에 또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. 매년 강하게 반발하던 한미연합 연습 훈련 기간에는 좀 잠잠했었는데 훈련 다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서야 또 오물풍선을 날렸어요. 저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오물풍선을 날리게 된 동기가, 그러니까 우리 그 북한 탈북민들의 연합단체에 뭐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을 넘어선다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날리고 있잖아요. 원래는 한미연합훈련을 도발 행위로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날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. 네.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 때는 뭔가 감시 장비가 조금 더 촘촘한 감시 장비가 작동이 되고, 그럼 본인들의 오물풍선을 날리는 그런 경위등 또는 동기 이런 것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다. 그렇다면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군사적 동기도 있을 수 있다. 예를 들면 나중에 저강도에 도발을 하기 위한 뭔가 맵을 그린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 부분을 단순히 오물풍선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대응할 것이 아니고 뭔가 군사적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도발 행위가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네. 대비책도 정부에서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북한 이야기부터 우리 정치권 이야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. 세 분과는 인사드리고요. 송영훈 대변인님은 남아서 조금 더 도움 말씀 주십시오. 자, 오늘 정치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세 분 고맙습니다.